조국 동생 조건 영장 기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무섭습니다. 어제 시도 그런 걸 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은 3년간에 전부 다 100% 구속됐는데 조국 동생만 기각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돈 갖다 준 2명은 구속됐는데 돈 갖고 올 사람 모집해라. 그리고 돈 갖고 온나. 그리고 갖고 온 사람들한테 500만 원, 100만 원 나눠주고 나머진 지가 들고 가서 엄마하고 나눠가지고 그리고 또 추가로 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라도 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니까 도망가라고 돈을 수천만 원 나눠줘서 해외 도망을 가게 하고 이랬는데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디스코 수술도 거짓말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뭐 도주 우려가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밝혀지는 건데 이런 자도 구속 안 시키면 구속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명재권 판사미가 웃기는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판사 비슷하게 웃기는 사람이 하나 더 등장했어요. 유시민은 노무현하고 관계 있지 문재인 계열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희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유시민은 노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친노, 천호선 등 일부를 데리고 국참당을 만들고 친노 세력 일부 데리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뭘 만들었습니까? 뭐 정의당 이런 건 이거와 통합을 했지요. 그래서 결국 유시민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2012년, 17년에 대선에 2번 나오는 과정에서 유시민은 벗어나 있고 조국은 황태자가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정권이 등장해서 그냥 의용 지식인이 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문정권 편을 드는 지식인으로 살아가겠다. 그것도 참 꼴값이었지만 그래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유시민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번에 조국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냥 공지영처럼 입으로 사고치는 경지를 넘어서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시나리오를 갖다가 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급기야 그 한국투자증권의 PB 뭐 흔히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김경록을 알릴레오라는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야말로 안민석이와 윤지호 또 오영훈과 김상교처럼 유시민이 이제 이 김경록에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김경록과 정경심의 관계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자, 자산관리인이라는데 제가 어제 뭐 어디 방송 가서 자산관리인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자산관리인이면 뭐 월급을 주든지 뭘 해야 자산관리인이지. 한 1, 20억 들고 정권사 창구 가봐라. 쳐다나 보는가. 그렇다고 무슨 내가 조국 마누라니까 특별 대우해라 해줍니까? 아, 조심해요. 오히려 정권사에서 굉장히 조심해라 하지 풀 베팅해서 하인처럼 노예처럼 해주라 안 합니다. 왜? 좋은 이야기 듣기보다는 반드시 돈 투자와 관련해서는 나쁜 이야기가 들을 가능성이 크고 좋은 이야기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지득이고 돈 벌었을 때는 돈 잃으면 뭐라 할 일만 있으니 그 정권사 입장에서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겉으로만 좀 친절하게 해주라지 정권사에서 저렇게 노예처럼 해주라고는 말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경록은 이번에 드러난 걸 보면 정경심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노예 아니면 솔직히 이상한 관계입니다. 이상한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내 입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괌에 갈 때 아버지가 안 가고 김경록이가 갔다? 애들 데리고 가는데 아니 해외 놀러 가는데 남을 데리고 가서 남이 운전해주고 짐 들어주면 조금 편할지 몰라도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불편하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불편하고 신경 쓰여서
내려가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팁 주고 사람들 시키는 게 낫죠. 자, 한밤중에 밤 12시에 아침에 출발해서 영주까지 가가지고, 예? 그 토요일 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서 밤을 꼬박 새는 일에 따라 나갑니까? 토일을요? 이틀을 허비하면서요. 그러고는 증거인멸로 아무리 조국이 자기 주자니 뭐 법무장관이 이렇게 하더라도 민정수석이니 증거인멸로 깜빵 갈 일을 37살짜리가 다 알고 문자까지 지인한테 보내면서 그 일을 해줍니까? 이거는 흔히 정신적으로 이 그루밍 상태를 만든다.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가 어린 여자애를 또 나이 든 여자가 어린 남자애를 그루밍 시켜가지고 그 노예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건데요. 이 그루밍 단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김경록이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평일 마치고요. 오라 그러면 매일 집으로 가. 컴퓨터 뜯어내서 숨겨주고 갈비탕 사다 주고. 아마 저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정권사 직원 많겠지만은 거의 몇백억 몇천억 떼돈을 굴리면서 그 사람에게 따로 뒷돈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데, 돈 생기는 일이 아닌데 저런 식으로 지금 노예가 됐다. 지금 정경심이가 투자한 거 보면 대부분 코링코나 펀드에 했지. 그 정권사 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전에 주식 거기서 조금 굴렸는데 한 뭐 10매덕 그 주식 굴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까지 됐느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경심 구속을 딱 앞두고 물을 타야 되겠어. 물을 뭘 타야 돼? 두 가지로. 하나는 이 정경심이 구속될 사유가 증거인멸을 반복적으로 교사시켰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두려운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조범동이와 공범 내지 정경심이가 죽음이다라는 거. 코링코나 펀드에. 그리고 사실상 거기 들어왔던 돈 중에 뇌물성 돈들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그게 아니라 조범동이의 사기술에 정경심이가 놀아났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영장을 기각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마 사법부에 내려가 있는 오달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민적인 저항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국민적 저항을 사전에 그럴싸한 말로 무마시키고 기름칠해서 허물허물하게 만들기 위한 전제 공작으로 김경록이의 알릴레오 출연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두 가지에 집중해서 김경록이가 유시민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증거인멸을 덮으려는 유시민의 유도 질문이 동양대 PC 교체 그거 안 했더라면 좋았을 걸. 정경심 입장에서도 김경록 입장에서도 증거가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들어간 거죠 하니 김경록이 네 해요. 증거인멸죄를 묻더라도 미수지 기수는 아니잖아요. 증거인멸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하니 검찰에서 제가 인정을 했다. 그대로 제출했지만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되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면서, 그러니까 유시민이 그렇게 됐고 하면서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 다 인정했고 정경심 교수도 그거는 거부하기 힘들 것 행위가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겁니다.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의 방송 내용에서요. 그러니까 90분 분량을 70분을 잘라내고 20분만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정경심이한테 불리한 부분만 잘라내고 유리하게 유도한 부분만 편집해서 내보냈는데 이 김경록이가 증거인멸 인정했다. PC에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걸 드러내가지고 트렁크 싣고 숨기고 다니다가 검찰이 내라 해서 낸 거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유시민이가 증거인멸죄로 죄를 묻더라도 미수다. 증거인멸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김경록이가요.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재차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말을 끌어내려고 자꾸 시켜요. 그러니까 김 씨가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그거는 다 인정했다. 정 교수도 그건 부인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록이가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들도 목숨 걸고 한다 하니까 유시민이가 검사들이 따로 원하는 게 있는 것 같구나. 그렇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록이가 그게 본인들의 일인 거고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부추겨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했고 유시민이 그 얘기를 꼭 쓰겠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방송에서 다 사라졌고 대신 정 씨가 PC를 없애라고 했으면 진작에 없앴을 걸. 정 씨도 피해자. 그러면서 조국 가족에게 유리한 말만 쭉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유시민은 이 미공개 인터뷰 내용도 공개하겠다는 말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조국을 위해서 유리한 말을 유출하기 위해 이 말 저 말 다 시키다가 불리한 말은 빼고 유리한 말만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간 날 검찰이 김경록을 밤에 7시 반에 좀 오라고 변호사 데리고 해서 여의도 그 맨해튼 지금 켄싱턴 호텔입니까? 거기에 CCTV를 가지고 김경록이 그때 이제 청문회 하는 날인데 정경심이는 그 켄싱턴 호텔에 묵고 있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니한테 준 가방에 노트북이 있고 전화기가 있으니 들고 오래서 가서 줬더니만 거기서 전화기를 끄집어내어서 유심을 가져오라 해서 저 유심을 사와 가지고 주니까 그 공전화기에 유심을 끼워 넣어서 전화 통화를 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진술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김경록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유시민과 인터뷰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며 인터뷰 전문을 검찰에 자진 상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을 하니까 검찰은 정경심이가 검찰 조사에서 CCTV 내용을 부인해서 지금 검증이 필요해 김경록과 변호인을 오라고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유시민은 KBS가 김경록을 지난달에 인터뷰하고는 검찰에다가 알려줬고 방송을 안 했댔는데 KBS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법적 대응을 한다고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유시민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다른 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경심이가 코링코에 대해서 지분 투자가 된 것에 대해 좀 한번 보라. 정관 약관 투자 설명서 다 봤다. 코링코, 익성, WFM 이런 회사를 알아보라고도 했다. 자, 정경심이가 수익 때문에 좀 덜 떠 있었다. 불안해했다. 이랬지만 이 말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김경록이는 유튜브 방송이 최종적으로 방송된 뒤 이 지인들에게 후회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조국과 정경심을 위해 잘못 알려진 의혹을 해명하려고 김경록이가 인터뷰에 나섰지만은 그것도 왜곡되어 진영 논리에 이용되어 인터뷰를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총 그저께 2시간 7분가량 대화를 나눴고 본격적인 대화가 한 90분쯤 되는 모양인데 그중에 20분만 짜집기 해서 그랬는데요. 지금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정상적인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가고 있는 지금 의혹 정폭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록 씨는요, 이 유시민한테 가서 그런 의혹을 더 늘리는 걸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사실상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금 정경심에 대해 본인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를 국민 앞에 한 번에 해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나중에 점점 더 심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유시민이 왜 저러는가. 대선 출마하려고.
아니면 신라젠이나 이런 의혹에 관계되어 있어서 지금 급해져서 살라고 저런다. 뭐 등등 별의 말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자, 유시민 행동도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아무리 대선이 급하다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국안을 위해 그 무너지는 집에 석가래에 깔려서 같이 죽으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아마 이 유시민이 왜 저러는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해명이 되겠지만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문한테 별로 총애를 못 받아서 이번 기회에 총대를 한번 메고 조국이 결국 가고 나면 유가 자기 주자를 대보려고 저런다라는 차원은 넘어서서요.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국 문제로 유시민도 끝나버렸어요. 자, 유시민이 왜 저러는가도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겠죠.